새벽 1시 동네가 숨죽인 듯 고요했어요. 그 정막을 깨는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발 빨리 문 열어주세요. 제발이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그 절박한 떨림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음색이었어요. 저는 잠옷에 가디건만 걸친 채 허둥지둥 문을 열었죠. 그 순간 1층 세입자 민호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늘 조용하고 성실하던 그 아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 여기 왔는데 무언가 이상해요. 그 말과 동시에 제 집 2층 창문에서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건 누군가가 강제로 문을 여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죠. 80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믿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 자식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어요. 저는 평생 특별한 일 없이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알콩달콩 살다가 2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키워 장가 보내고 작은 다세대 주택을 장만해 월세 받으며 조용히 노후를 보내던 인생이었죠. 아들 태민이는 어릴 때부터 효심 깊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해 동네 어른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잡고 15년 전 결혼까지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참 착했어요. 예의도 바르고 저를 살갑게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고 전화도 줄어들었죠. 젊은 부부가 바쁘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어요. 하지만 작년에 제가 몸이 아파 입원했을 때조차 그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로만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요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래도 자식이니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겠지 기다렸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 되돌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 새 들어 사는 민호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25살 대학원 다니면서 알바로 생활을 이어가는 성실한 학생이었죠.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인사성도 밝아 믿음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밤늦게 창문 불빛을 확인하고 집 주변을 맴돌다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호가 다급히 말하더군요. 할머니, 낮에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아드님이랑 며느리분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부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들이 요즘 부쩍 냉랭해진 태도, 어머니 나이에 혼자 사는 거 힘드시죠? 좋은 양로원 알아볼까요? 자주 꺼내던 그 말들. 그때는 그냥 노파심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준비였던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빨리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 얼굴이 창백해진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지금 근처에 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어요. 할머니,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저는 급히 옷장 속 비상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쾅! 집에서 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2층 창문에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민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쪽으로 빨리 가요. 들켰어요. 우리는 골목을 벗어나려 했지만 입구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제 아들 태민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집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확인하고 곧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심장이 쿵쿵 뛰며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준비해 두라던 통장과 도장, 약간의 현금, 약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설마 정말 그걸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가디건만 걸치고 골목을 뛰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뛰기는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민노가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할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 두 사람 할머니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저는 민호를 따라 24시간 찜질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앉아 숨을 고르자 그제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대학원생이면서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드님과 며느리분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보험금, 사고, 정리 그런 단어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분, 과거에 여러 번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남편들이 모두 사고로 죽었고 매번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그 계획에 동참한 것 같아요. 직접 엄마는 이제 정리해야 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민호와 그의 상사인 탐정 김현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 증거로 남기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칠 겁니다. 그는 이미 많은 걸 조사해 놨더군요. 수진의 과거, 보험 기록, 전 남편들의 사망 경위, 그리고 우리 집에 몰래 설치해둔 CCTV까지. 거기엔 그냥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걸로 하면 돼.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 보험금은 우리가 받으면 되고 집도 바로 정리하자.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달 품고 평생 정성 다해 키운 아들이 저를,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일부러 소문을 흘렸죠. 아이고,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친구 집에 다녀왔더니 집이 엉망이네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수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정한 척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괜찮으세요? 이번 주에 한번 찾아뵐게요. 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수진아. 보고 싶구나. 오너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단단한 각오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찾아왔고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카메라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 보험 사기 및 살인 모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태미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언제나 의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피보다 진한 건 결국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1층 세입자 민호였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해치려 했던 끔찍한 밤, 그리고 뜻밖의 인연이 제 목숨을 지켜준 이야기 말이죠.